여러분 중국이 일본한테 전기차 핵심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토류 자석을 수출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히토류 자석이 되게 이름이 무슨 사마륨 코발트, 네오디뮴, 아씨 이름 진짜 어려운데, 네오디뮴 그리고 사발트 코발트 이런 자석들이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안 된대. 스피커, 모터, 발전기 이런 것들을 못 만든대요. 고성능 이런 걸 못 만드는 그 히토류 자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중국이 일본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은 이미 니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라고 히토류 탈중국 공급망 서두른다 이러면서 G7 정상안건 올라올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요, 히토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재련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재련할 때 너무 환경적인 데미지가 크다. 독극물도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도 너무 시킨다. 그래서 제가 텅스텐 재련할 때는 비소가 나와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막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중국 니네가 그러면 우리는 탈 중국 하겠어. 히토류는 탈 중국 하겠어.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EU하고 일본이 히토류를 어디서 구하냐? 그래서 호주에 투자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투자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름도 외우기 어렵다는 네오디뮴하고 사마륨 코발트 이런 거가 재련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러면 호주에서 캐는 것까지는 알겠어. 호주에서 캔 다음에 문제는 중국은 캐서 재련까지 하잖아. 그럼 호주가 캐서 직접 재련을 한다고? 호주는 항상 물 부족 국가인데, 물 부족 없고 사막에서, 그리고 저게 지금 히토류 광산도 호주가 사막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막에서 캐서 재련을 어떻게, 재련하는 데까지 내륙으로 움직인다고? 물 있는 데 답이 없을 텐데. 그리고 내륙으로 그렇게 중에서도 재련을 하고 뭐하고 사람들 재련하는 공단을 만들 정도로 호주가 답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재련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데, 어머나? 호주 ASM 캔들 회장님이 우리나라하고 인터뷰를 하신 게 발견이 되네. 네, 바로 히토류 가공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 겁니다. 티타늄, 디스프로슘도 한국에 공급할 거 막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가 친환경 재련 기술이 있다네요. 이게 충남대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썼는데, 충남대 스타트업 지론텍 KSM 메탈스의 전신, 여기서 그거를 논문을 썼는데, 호주 ASM 이안 캔들 회장이 본 거예요. 이 1890만 톤의 히토류 광산 종합광물 기업인데, 여기도 자기네들이 이거를 한 다음에 그 자기 네트워크로 이렇게 재련, 자기네들이 광산을 한 다음에 재련도 자기 회사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재련 기술이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가 많으니까 이 환경 규제에 적합한 재련 기술이 어딨나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특허 논문을 봤는데, 논문하고 특허를 봤는데 한국의 충남대 스타트업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한국은 이 히토류의 최종 사용업체, 우리나라가 반도체 만들지, 2차 전지 만들지, 발전기 만들지, 전동기 만들지, 이러니까 모터 만들지, 이러니까 어차피 한국에다가 팔아야 되는 거고 하니까 한국에 히토류를 보내서 한국에서 재련해서 한국 업체한테 팔아먹자, 이거로 보고 이분이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이 재련 기업, 그래서 인수한 다음에 KSM 메탈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현재로서는 디스프로슘, 티타늄 요런 건데, 아까 제가 했었던 일본하고 중국하고 아까 붙었었던 네오디뮴이나 사발트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친환경 재련 기술을 대한민국은 목숨 걸고 친환경 재련 기술에서 중국으로부터 재련소들이 다 빠져나갈 텐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재련할 수 있는 거 가급적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응? 그렇죠. 그런 재련 기술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KSM 메탈스가 어디냐면 청주 오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오창에 글로벌 전략 자원 안정적 공급망 확보된 거 아니에요. 충북 히트류 밸류체인 구축의 첫 단지. 자, 저는요 여러분, 저는 세종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동네 근처에 재련하는 재련소가 차려진다고 해도 저는 환경운동하는 미친 것들이 와서 반대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진짜 주민들도 좀 생각은 해야죠. 친환경 재련소라는 거 확실하게. 그래서 보니까 충남대 신소재공학과의 스타트업이 이런 쾌거를 이뤘다. 그래서 그 구하기 어렵다는 히토류가 제발로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만들었다. 그것도 일단 공짜지. 우리가 수입해서 히토류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저 KSM 네트워크의 KSM 계열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공짜라고 하면 좀 말에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KSM 광산에서 KSM 재련소로 오는 거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로 만들어진 회사, 그리고 거기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물자를 확보한다는 거, 이거 땡큐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더 찾아보다 보니 저런데 그 호주의 광산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그 저 비즈니스에 핵심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종합 무역 회사들이 있어요. 어디겠어요, 여러분? 일본 기업들이죠. 호주의 광물 회사들 지분이나 기타 등등 보면 분명히 호주 법인인데 지분을 보면 일본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히토류 광산들이 많아요. 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하고 척을 지면 그 일본이 쿼드 이런 거로 호주랑 지금 이렇게 가치 사슬고리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일본이 지분 있어. 히토류 너 일본 지분 있는 히토류 안 받아. 설마 그렇게까지 미친 짓은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국제 무역 상사를 일본 스케일 정도로 하고 일본 자본력 정도로 하지 않은 이상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용산이 좀 더 홍보전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고요. 다들 잘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널리지 말리자. 10대 전략 핵심 광물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의존도 50% 이하. 이게 참 우리의 비애죠. 특정 국가 의존도 50% 낮춘다. 왜 중국이라고 말을 못해? 중국이라고 말을 못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 50% 낮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부장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어가고 있는데, 자, 둠스데이는 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전쟁을 할진 안 할진 모르겠지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그런데 무역이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고 멈추는 코로나 같은 거 그 정도 한번 우리가 그거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가치 사슬 체계가 교란이 되는 그런 둠스데이는 온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시장에 편입이 돼서 우리의 원자재 기술 자본이 어떻게 유통되고 우리의 물건이 어디다 내다 팔 수 있을지, 어느 시장에 편입돼야 될지. 우리는 지난 30년간 글로벌 시장에 편성이 돼 있었지만 이제 미국 시장, 중국 시장으로 상당 동안 갈라져 있었던 순간이 올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위안화 결제 시장, 달러 결제 시장. 안미 경중 같은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는 달러 결제 시장에 소속되기로 했다면 이런 안보 확실히 해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10대 전략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히토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발표하고 했을 때 왜 일본을 갔느냐 그랬을 때 이런 거 이제 약간 국뽕이 짜오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국뽕이 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조금 전 이 뉴스 이렇게 친환경 재련 기술을 가진 한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휙 넘길게요. 이게 남의 기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사진 보세요. 와. 여기가 여러분 히토류 농장이 아니라 광산. 히토류 채광 부지인데 아직 히토류를 채광하기 전에 양들이 이렇게 초목이 이렇게 있어서 초목이 아니 나무는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 있어서 저기를 이제 갈아엎으면 히토류가 나온답니다. 호주에서요.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뭘 하면 된다? 우리는 친환경 정제 기술을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재련이 끊기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이 친환경 재련 기술 그리고 우리가 공업 국가를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친환경 재련 기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냥 재련 산업은 당연히 동남아로 가는 거야라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재련 기술이 있으면 EU나 호주나 이런 데가 친환경 기술, 친환경적으로 재련하는 데 맡기지 마구잡이로 재련하는 동남아에다가 싸다고 중국 재련을 빼가겠어요? 국가 대전략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